연구소와 그다음에 네, MTA 서울 레인 이제 코리아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거 잠깐 그 단체들이 어떤 곳인지를 짧게 설명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왜 이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어떤 교육 과정에 적용이 가능한지 그 부분 조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아리께서 세부 이제 18차시 교육과정 이렇게 프로그램이 운영이 된다. 그거를 이제 좀 개발한 프로그램을 설명해 주시면 그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이렇게 하고 예,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 시간이면 아마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먼저 미래학교 자치연구소는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 등록된 이제 사단법인이고요. 어, 주로 이제 90%가 교원, 그다음에 학부모, 시민, 누구나 이제 교육 공동체가 다 함께 학습하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범위는 전국 단위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이제 미래학교 자치연구소 밴드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3,200명 이상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같이 그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로 학습하는 분야는 학교에 꼭 필요한 그런 교육 과정, 교육 철학, 그다음에 우리 이제 IB 교육 과정을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 이제 실제로 이제 만든 뭐 KB 모델 개발, 그다음에 뭐 시스템 사고 이런 선생님들이 실제로 필요한 학습 공동체를 분과를 만들고 격주로 계속 온라인으로 이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이제 또 방학 때는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학습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대부분이 이제 교사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서울 레인처럼 이렇게 사회적 협동조합, 기업 언제든지 우리 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같이 협업해서 같이 학습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연구해서 실제로 학교의 실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이제 학생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학교 안에서도 실천하고 이렇게 학교 밖에서 만들어서 학교에 적용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에 우리 MTA 서울 레인과 함께 이제 하게 된 것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근무를 이제 하다 보니까 요거는 지금 요 과정은 중고등학교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고교 학점제가 이제 들어오면서 학교 주도 활동 시간이라는 슬릿 시간에 대한 고민이 좀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학교 자율과정이란 이름으로 이제 2학년, 3학년은 현재 올해까지 운영이 되었는데 그게 중학교는 학교 자율시간으로 이제 반영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중학교는 학교 자율시간, 그 다음에 주제 선택, 자유학년제 주제 선택,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이제 교과에서는 진로 교과, 이제 이런 활동에서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똑같이 슬랫 A, B. 이제 저희 학교는 이제 고교학점제는 1학년이 16주 차까지만 수업 실수에 들어가고 17주 한 주가 학교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설계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선생님들이 그냥 1주가 텅 비어 있으니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창업가 정신은 저도 이제 MTA에서 하는 팀 코치 이제 자격을 받았었거든요. 거의 1년 이상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학생들한테 지금 고등학교는 서울대도 발표했는데 가장 요구되는 것이 공동체성, 그다음에 협력, 이제 이런 것들의 가치가 매우 중요한데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다 담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이 MTA 서울 조금 이따 우리 아리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MTA 서울 레이는 우리가 얘기하는 창업가 정신의 과정이 4년 내내 진행되는 그런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미네르바 대학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EU 아마 유럽연합 학사학위를 줍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4년 내내 이제 해서 아마
다음 주 이제 토요일 날 제1회 졸업생이 배출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것을 저는 이 학교에다가 도입을 하면 이게 바로 이제 대학에서 지금 우리 요구하는 그 핵심 역량 있잖아요. 우리 어, 서울대도 이미 발표를 했거든요. 2028년 대입 전형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이 2022 개정교육과정 6대 핵심 역량하고 거의 일치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공동체성, 그다음에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협력적 소통 능력, 이제 요런 것들을 다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설명드릴 이 프로그램이 딱 그런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들을 다 반영한 그걸 저는 저희 학교에서 내년에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MTA하고도 MOU를 맺고 직접 학교에 쓸 것들을 개발을 하는데 이걸 우리 학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 학교 교육 과정이 비슷하잖아요. 고등학교도 비슷하고 중학교도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교과적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중학교 수준에 맞춰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들이 설명을 만약에 하고 나면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거든요. 하나는 내가 배워서 저희들 1월 달에 한 이틀간 이것을 직접 실습해 보는 워크숍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그러면 이제 직접 내가 해보고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이든 또는 내가 주제 선택이라는 그런 교과 또는 뭐 수행 평가 얼마든지 다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런 시간에 또는 학교 자율 시간 내가 해보겠다 하는 분들은 이제 신청을 받아서 직접 요 18시간 프로그램을 학생이 되어서 우리가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학생의 입장, 교수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나는 이거를 당장 내년에 쓰기는 좀 어려운데, 우리 학교에서 지금 우리 지금 설명회를 하는 이유가, 예산 지금 계획서를 이제 제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산 계획을 짤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반영해서 지금 여기에 코치들이 다 계시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우리 학교가 하고 싶다. 저희 학교는 이제 여기 코치님들하고 여기 대학생들이 다 또 이제 창업을 했어요. 이 과정들을 이제 하면서 여기는 졸업할 때 되면 다 거의 창업팀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실제 계속 몇 년간 운영해온 대학생들과 이제 함께 우리 학교에서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위탁형인 거죠. 이 프로그램을. 그래서 위탁형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직접 배워서 학교에서 쓰려고 하면 이제 그 부분들을 워크숍을 같이 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코치가 되어서 공동으로 서로 코칭해 가면서 같이 걸어갈 이제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거를 학교에 예산이 뭐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은 그 예산을 한 1,000만 원 정도 저희는 한 18시간을 예상을 하거든요. 1학년 전 학급을 다 이제 대상으로. 그러면 이제 그런 정도의 예산을 우리 학교 자율과제 이런 걸로 또 일정 부분 예산을 사용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예산 잡아서 저희들은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도 내년에 창업가 정신 올해는 동아리 신청 받아서 저희 학교는 동아리 활동을 우리 진로 선생님께서 하셨었거든요. 근데 내년에도 또 이제 그런 관련 또 정책들이 이제 내려온다고 제가 이제 진로직업교육과에 확인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올 때 보통은 예산만 받고 학교가 프로그램을 다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알고 있으면 그런 계획을 신청할 때나 또 이제 해서 선정이 되었을 때 이 이제 연수받은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게 요렇게도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어쨌든 학교에 맞춤형으로 딱 쓰도록 그렇게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아울러서 말씀드릴 거는 선생님들이 하루 이틀 연수 받았다고 이걸 온전히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걸 이제 함께 운영하려고 하는 학교는 이제 같이 이제 우리 이런 분과를 만들어서 분과에서 계속 1년간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같이 학습하고 또 같이 실행하고 궁금한 거는 질문하면서 우리가 함께 팀이 되어서 우리도 팀이 되어서 학생들을 팀 프로너십을 길러주는
그런 형태로 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 저는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아리께서 프로그램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우가 설명 뭐 자세히 해주셔서 제 프로그램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박은숙 선생님과 박보현 선생님 화면을 켜고 얼굴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은숙 선생님 오랜만에 뵙죠. 저희 컨퍼런스 때 뵀던 것 같은데. 이번 여름에도 뵀습니다. 포천 컨퍼런스에 오셨잖아요. 제 화면 공유할게요. 어, 보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시후를 저희가 봄부터 계속 만나 뵙고 MOU 맺고 하는 과정에서 이 창업가 정신 교육 프로그램이 이 고등학교에, 중학교에 꼭 필요하다. 그래서 좀 기획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AI 시대, 고교학점제 시대 문제 해결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중고등학교 적용은 모두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 레인 서울 1기 몬스터 협동조합이 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3년 정도, 네, 서울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실행을 했고요. 그 프로그램을 좀더 강화했어요. 네, 뒤에 이제 생활기록부 말씀도 드릴 건데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도록 강화하는 중이고 그 내용을 좀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네, 목차인데요. 주로는 프로그램 소개라는 거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설명회를 좀 왜 해야 될까? 이 얘기를 사실 시우가 되게 자세히 해주셨어요. 예, 고교학점제도 있고 생활기록부 중요성도 강화되고 또 진로 프로그램도 좀 많이 필요하고 근데 이제 서울대에서는 선발하는 인재들에 대한 평가 역량을 이렇게 정리를 했다. 그럼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 뭐지? 어떤 걸 좀 우리 학교에 이렇게 가지고 오면 도움이 될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까? 아, 그러면 창업가 정신 프로그램,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좀 소개하면 좋겠다라는 대화를 통해서 설명회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다 해주셨어요. 네. 미래학교 자치연구소, 그다음에 HBM이 이 스페인 몬드라곤 대학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레인 코리아는 이제 레인이라는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법인인데 이 자회사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넣었는데요. 함께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고 있고요. 이 몬스터 협동조합이 저희 레인에서 탄생한 학생들의 팀 기업인데요. 기업이에요. 협동조합이고 무려 5년 동안 교육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하는 거는 몬스터 협동조합의 코치 분들입니다. 저희한테는 학생이지만 이제 어엿하게 이 학교와 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강사분들이시고요. 코치분들이십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이번에 고교학점제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학교는 이제 시간표 편성이나 뭐 이런 것도 어렵고, 또 외부 강사를 구할 때 양질의 강사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고, 근데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구했다 하더라도 또 그 학생들의 평가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록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연계하기에 용이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이 고교학점제의 여러 장점들이 있지만 사실 내신 5등급제가 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보다는 또 이제 입시에 유리한 이 과목을 선택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 그 고민의 시간이 적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좋아하는 친구들과 친한 친구들과 이렇게 떨어지면서 공동체 경험이 좀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입 선발 평가 역량이 변하고 있어요. 서울대가 이렇게 발표를 했고 아마 대부분의 학교들이 여기서 많이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특히 이 AI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서
대답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을 잘 만들고, 예, 그 본인들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 점점 개인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공동체 역량이나 소통 역량 이런 것들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럼 아마 이제 서울대의 방향으로 많이들 따라갈 것이다라는 게 전망입니다. 그래서 자기주도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이제 창업가 정신 프로그램인데요. 저희는 사실 기업가 정신이라고 합니다. 기업가 정신이라고 해서 이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학습하고 하는 과정인데요. 무엇보다는 이제 자기주도성 강화하는 게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배울 거야 보다 어떤 문제에 관심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좋아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팀 기반이고, 러닝 바이 두잉을 실현합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을 하면서, 액팅을 하면서 학습을 이어가는 과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 지금 기획한 이 프로그램의, 이제 그냥 창업가 정신 프로그램이라고 할게요. 이 프로그램의 교육 목적은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협력과 문제 해결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도전 정신을 발휘하고 성장 지점을 가시화시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핵심적으로 그 팀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팀십을 경험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실은 그냥 지나치기 되게 쉬운 것들인데 조금 관찰하면 아, 이런 문제도 있었구나. 아,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이걸 위한 솔루션으로 어떤 걸 내놓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 발견 및 정의 능력 향상, 그리고 그걸 실제 이제 액션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보는 역량을 키우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창업가 정신, 그 다음에 주도적 학습 태도를 함양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목표입니다. 기대 효과는 이 역량, 그 서울대, 예, 그 인재 선발 역량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저희 이제 팀에서의 협업 능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좀 창의적이고 다각화된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연습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협업에 필요한 소통, 특히 협력적 소통이라는 부분을 좀 저희가 뒤에 특징으로 나오겠지만 대화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학생들의 성장 지점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우가 말씀해 주셨듯이 이 레인이라는 것은 이 몬드라곤 대학교, 아마 몬드라곤 협동조합 들어보신 분들은 몬드라곤 대학교도 알고 계실 거예요. 스페인에 있는 몬드라곤 대학교의 그 학사학위 과정인데요. 저희는 4년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에 입학한 학생들은 1학년 때 법인을 만듭니다. 지금 아까 몬스터라고 제가 소개해드린 팀도 1기 팀인데요. 거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주로는 교육 관련된 사업을 4년 동안 했었고,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졸업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학생이지만 이미 교육 활동을 2020년부터 해온 팀이에요. 회사고요. 이 레인이라는 과정이 약자 자체가 리더십, 앙트러프러너십, 이노베이션. 그래서 리더십과 기업가 정신, 그리고 이제 혁신에 대해서 본인들이 실제 기업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고 실패도 하고 하면서 이러한 역량들을 키우는 4년제 학사과정인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창업가 정신 프로그램은 이 레인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아주 짧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시간으로 제가 구성을 했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한 텀 돌려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이건 아까 다시우가 설명해 주신 부분이에요. 예, 경험 기반의 자기주도형 진로 교육이 필요한 중고등학교에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위탁형 교사 운영 모두 가능하다. 그래서 교사 워크숍 운영 예정이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성남여고처럼 몰입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고, 만약에 동아리 형태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분산 운영도 가능하다. 근데 총 최소 16시간은 좀 운영이 되어야 이 과정들이 재밌게 진행될 것 같아서 이제 최소 16시간, 조금 더 화려할 수 있다고 하면 20시간 정도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 교내 활동과 교회 활동이 섞여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아마 이 수업 중에 교회 활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건 조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참여하는 학생들의 개별 활동은 아니고요. 팀 베이직 액션을 직접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티칭보다는 코칭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하고요. 이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매일 리플렉션 과정들을 학생들이 직접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각자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습했던 내용, 실제로 본인들이 배운 내용,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깨달은 거, 다음 나아갈 액션, 이런 것까지 매 시간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20시간에 대한 구성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1, 2차 시는 오리엔테이션 및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그래서 저희 창업가 정신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좀 코치들하고 학생들도 좀 친해져야 돼서 아이스 브레이킹, 그 다음에 팀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 4차 시에는 구성된 팀들이 좀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거는 디자인 싱킹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요. 어, 가능하면 학교 안의 문제보다는 학교 밖의 문제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나가는 게 좀 어렵다고 하면 학교 안의 문제로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게 좀 너무 답들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조금, 이 프로그램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학교 나가는 것까지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학교 밖에서 찾은 문제를 가지고 정리해 볼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관찰을 했고, 거기에서 뭘 배웠고, 어떠한 문제들을 좀 확인을 했는지, 그래서 이제 공감지도라는 걸 또 그려보기도 할 겁니다. 여기 지금 OT 말고 여기 D, A 요렇게 제가 약자를 써놨는데요. D는 다이얼로그예요. 이 대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첫 1, 2차 시 때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액션은 실제로 이제 팀이 활동을 하는 방식이고요. T는 그래도 이런 디자인 싱킹이나 조금 이론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정리해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팀 구성은 이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지금 고1 고등학교로 한다고 하면 본인들이 선택하는 전공 계열 위주로 좀 해볼까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요거는 학교의 특성과 그다음에 학생들 뭐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동아리인지 한 반이 하는지 섞여서 하는지에 따라서 팀 구성하는 방법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일리 리플렉션이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 안에서 제안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 거는 노트북 LM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자라는 것도 있는데, 이 레인 코리아에서 저희 레인에 적용하기 위해서 로아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아까 인사드린 한승원 선생님께서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데요. 이 프로그램을 아마 내년 7월쯤에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활용하고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리플렉션을 학생들이 각자 정리하게 되면은 이후에 요걸 토대로 생활기록부 정리하는 재료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7차 시는 이제 앞에서 발견했던 문제를 실제로 정의해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들을 이제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간단하게라도 솔루션을 제안해 보고요. 그거에 대한 내부, 외부의 피드백을 받게 돼요. 그래서 먼저 내부 상호 피드백을 하는데 요거는 아마 이제 한 반의 친구들 혹은 학교의 친구들에게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정리했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냈는데 어떤 것 같아? 라는 피드백을 받게 돼요. 그걸 가지고 내부 팀에서 다시 한번 수정한 다음에 외부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외부 활동이 또 있습니다. 근데 외부의 인터뷰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 써드렸는데요.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는 이제 학생들은 뭐 친구들끼리니까 더 이렇게 직설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지인들에게 피드백을 받으면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낯선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좀 받아보는 피드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패, 거절의 경험도 아이들에게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요거 나갈 때 저희가 좀 왜 실패와 거절의 경험이 필요한지 이런 이야기들도 좀 전달을 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피드백 2번 받은 걸 통해서 어, 이제 다음 액션을 계획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개인 성찰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기 넥스트 액션을 좀 잘 수립한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년이 이렇게 아이디어 경진대회, 뭐 이렇게 창업 경진대회 나가는 수 있는 그런 이 창업 지원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좀 안내를 해드리고 좀 연결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무지개 식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학생들 아이디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는 팀이 있다고 하면 이제 방학이나 2학기를 좀 활용해서 실제 창업 과정으로 가는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이 기획하는 단에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피칭과 프리젠테이션인데요. 본인들이 그 했던 과정에 대해서는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을 관찰했고 어떤 문제를 정의했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솔루션에 대해서 좀 핵심적으로 전달하는 건 피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피칭과 프리젠테이션을 다 넣은 이유는 과정과 결과를 정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솔루션을 잘 전달하는 방식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아트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창의적인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 연극, 노래,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건 좋은데 이제 솔루션의 핵심을 좀 짧고 또렷하게 전달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전체의 과정을 담은 프레젠테이션. 요거는 저희가 포맷을 좀 줘서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걸 준비하고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 피드포워드 시간을 갖게 돼요. 피드포워드는 이제 한 과정에 대해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액션들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과정이고요. 이 전체 과정에 대해서 팀 활동에서의 개개인에 대한 피드포워드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본인들의 활동에 대한 팀에 대한 피드포워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리플렉션 시간을 사실 저희는 되게 길게 가져요. 근데 이게 학교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좀 짧게 해서 팀원 간에 이제 상호 피드포워드를 주는 정도로 했지만 시간이 조금 발표 시간이나 프리젠테이션이 좀 빨리 된다고 하면 저는 이 피드포워드를 좀 진하게 경험해 보는 게 이 친구들에게 어떤 성장 포인트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학교 가능한 차시를 제안을 해주시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20차시 중에서 조금 조절해서 아마 16차시에서 18차시 정도로 다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은 조금 20시간으로 했을 땐 좀 많이 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어렵겠다 할 때는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숙제처럼, 과제처럼 나가게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우가 MTA라는 말을 계속 해주셨는데, MTA는 몬드라곤 대학교에서 그 핀란드 티미 아카데미아의 그 방식의 학습 반복론을 몬드라곤 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의 약자가 MTA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저희 MTA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MTA 학습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MTA 학습 방법론을 적용을 하는데 이제 실제로 저희 레인이라는 대학은 혁신적인 대학 교육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학생들이 직접 창업을 하고 네, 돈을 벌고 실제로 얼마를 벌었느냐가 이제 졸업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팀을 기반으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 역량을 키우는 건데 이 학습 방법론을 이 프로그램에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은 팀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팀으로 하는 이유는 본인의 그 의견을 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임승차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조금씩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많으실 건데 이 모두가 대화에 참여해야 되고
팀 안에서의 역할을 하나씩 가져가게 되고, 네, 마지막에 피드포워드를 하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팀에 기여한 거, 그 다음에 그 성과, 뭐 학습의 내용,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어려운 팀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닝 바이 두잉. 네. 뭐 교실에 앉아서 이제 다양한 대화를 하고 또 뭐 연구도 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만나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의 그 솔루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걸 적용하고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이러한 과정인데요. 이게 교실에 앉아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실제로 두잉하면서 학습하는 과정이 꽉꽉, 예,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대화라는 게 단순히 질문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더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 저 친구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뭘지, 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지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해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걸 통해서 소통의 역량이 굉장히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티칭이라는 부분이 조금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지만 저희가 계속 뭘 가르치는 과정은 아니에요.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역할들을 코치들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질문하는 걸 그 답을 본인들이 찾을 수 있거든요.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이제 안내를 하는, 저희도 질문을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겁니다. 학생들에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리플렉션 과정을 데일리 뭐 혹은 차시별 뭐 5차시 기준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 본인들이 한 활동에 대해서 스스로 기록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 본인이 팀 안에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학습의 내용들을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이 기록과 코치의 관찰을 기반으로 해서 생활기록부 내용을 제공하는데요. 사실 선생님들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 생활기록부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생활기록부에 대한 부분도 계속 이제 저희도 학습을 하고 있는데 이 인재 선발 역량을 기준으로 두고 뻔하지 않은 그 학생들의 활동과 학습이 배어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생활기록부 자료들을 좀 제공을 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아스라는 아까 그 프로그램을 쓰게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교사와 학교의 부담을 좀 감소시키는 것도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네, 프로그램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고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어려웠다거나 자료는 나중에 다 공유 드릴게요.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팀으로 하면 팀의 인원은 몇 명 정도일까요? 그 한 반에 보통 20명 정도 되죠. 아니요, 저희는 30명 되는데 저는 아, 지금 맞아요. 동아리를 구상하면서 듣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팀은 이제 그 역할들이 조금 나눠지고 하니까 너무 많은 것보다는 6명 이내로 생각을 하고요. 아, 네, 근데 이제 뭐 음, 3명 이하는 너무 적고요. 그래서 4에서 6명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여학생, 여학생 뭐 비율 이런 것도 생각해서 팀 구성을 하나요? 그거는 자기 전공, 네네. 이제 아까 제가 팀 구성은 조금 학교나 학생들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좀 얘기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음, 드렸는데, 이제 아까 제가 썼던 건 고1, 그래서 이제 2학년에 그 자기 계열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스칼. 네. 그 계열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제 저희가 뭐 하는,
사실 다양성이 가장 많이 섞이는 게 저희한텐 베스트예요. 근데 그게 음, 어려거나 불편한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죠. 관심사가 같다거나, 혹은 성향을, 이제 디스크라는 걸 통해서 성향을 좀 나눠봐서 성향이 다른 사람을 좀 음, 섞는다거나, 그래서 성별이나 이런 건 고려 대상이 좀 저 밑에 있고요. 주로 아, 고려를 한다고 하면 다양성. 네. 다양한 역량들이 모여야 팀 안에서 그 시너지가 발휘가 되거든요. 사실 비슷한 애들끼리 모이면 더 힘들어요. 그러면 학년이 섞이는 거가 더 좋을 수도 있나요? 네네네. 네, 저희는 아, 조금 더 그렇게 섞이는 거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아리 같은 경우는 그런 기대 효과가 있고요. 이제 음, 한반으로 할 때에는 조금 뭐 성향을 섞던가 뭐 이렇게 좀 섞여보는 게 좋은데 이제 그 학교에서 운영하기 쉬운 거는 계열별로 하면 조금 더 편할 수 있다 해서 제가 그걸로 넣어둔 거였습니다. 음. 아까 그리고 외부 활동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네네네. 네. 그 외부 근데 활동은 실제로 좀 네. 어렵죠. 아니요, 동아리로 운영을 하면 아, 동아리는 괜찮아요. 외부 활동 가능해요. 아, 네네네. 그래서 그래서 그게 네. 네, 학교 안에 문제를 찾는 것보다는 좀 뭐 주변의 그 지역이라든가 네, 조금 넓혀놓으면 볼 수 있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외부 활동이 그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외부 활동이라는 거는 어디를 이렇게 뭐 특정 정해서 가나요? 아니면 그냥 지역을 돌아다니나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는 학교와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만약에 이제 음, 동아리로 도농고신 거죠? 도농고에서 동아리로 네네네. 한다고 하면 어디까지 가능한가 요 가이드를 정하고 그걸 음, 기준으로 아이들한테 전달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제안하는 건 뭐 넓을수록 좋고 많을수록 좋고인데 그 지역의 특성이나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전 다를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학교와 사전에 논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이드를 만들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된다라고 좀 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동아리로 염두에 두시는 선생님들하고는 아까 시우도 말씀하셨지만 이 월에 한 번 이렇게 계속 워크숍을 하면서 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 그걸 이제 팀학습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도 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들마다 어디까지 나갔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아 요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요런 건 좀 실패를 했다. 이런 경험을 나누고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하지? 요런 학습들을 좀 한 달에 한 번 워크숍 방식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그걸 할 때 좀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저기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 말씀하시죠. 네.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 네네. 진짜 이게 실행을 하려면은 예산이단 말이죠? 음, 네. 예산이 궁금합니다. 예산이 저희도 참 어렵습니다. 그 지금 여기 승원이라고 몬스터 협동조합 강승원 네. 요 메인 코치예요. 근데 이 서울에서 고등학교 할 때 얼마 받았냐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학교마다 예산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 음. 논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네, 싶습니다. 네, 네. 궁금한 점이다. 네, 네, 그죠.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궁금합니다. 학교의 사정이. 네, 네. 한쌤 아까 뭐 얘기하시려고 했던 게 있는데. 네. 지금 각 선생님께서는 동아리를 지금 직접 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동아리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실 생각이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것도 사실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 근데, 그러니까, 오시면 어떤 분이 오시는지, 와서 해주실 수 있는지. 근데 그게 이제 예산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아서, 그죠? 네네네. 네, 오시면 아무래도 제가 하는 네. 거하고 오시는 거하고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그런 걸 연결 지어서 할 것 같아요. 네. 그,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이 몬스터 협동조합에 있는 그 코치들이 우선적으로 갈 거고요. 그, 여기 엄송이 선생님은 아마 직접 좀 운영하시는 걸 고려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 아까 제가 워크샵, 교사 워크샵 학습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까 제가 이제 이렇게 세 개 기관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프로그램 운영은
몬스터 협동조합에서 주로 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지금 저희가 기획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요 안에 내용들을 보완하고 하는 것은 이 레인 코리아 코치들과 제가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면서 계속 그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이 친구들이라고 하면 이 코치분들이 했던 프로그램이지만 이게 저희가 지금 미자연하고 하는 건 조금 더 뭐 수준도 그렇고 그다음에 생활기록부라는 걸 이제 실제로 좀 학교에 제공한 사례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개개인의 리플렉션이 잘 되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한테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로아스라는 프로그램을 레인코리아에서 제공하기도 하고 그 안에 그럼 팀 어떻게 할 거야? 이 학교의 경우 뭐 어떻게 할 거야? 하는 세부적인 로 조금 들어가는 요소들은 계속해서 저희 HBN과 레인코리아가 몬스터 협동조합과 협의해가지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운영은 몬스터 협동조합에서 한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래봬도 마지막 하나 더 아까 처음에 소장님이 말씀하시면서 1월 달에 실제로 네네 해보게 하는 그 네네네 네, 연수를 네네 잡으시겠다고 그랬었는데 네네 그 네.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죠? 저희가 1월 30일, 31일 예정이에요. 네네. 날짜가 맞을 거예요. 30, 31일 이 양일로 잡았고요. 아마 요거 아, 끝나고 나면 여기 참여하신 선생님들께 그 교사 연수의 의사를 여쭤보고 안내를 해주실 것 같아요. 네. 네네. 엄송희 선생님께서 아마 해주실 거예요. 뵐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날짜가 맞을까 싶어서 지금 여쭤본 아, 건데, 네. 네, 가능하면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파스칼 음, 반가워가지고 바로 인사했는데,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저희 설명이 잘 들었고요. 네. 저는 이제 지역이 포천인데요. 그래서 그 제이슨이랑 그다음에 그 레인 코치님들이랑 같이 저희 지역별로 학교에 다 이렇게 들어가게 교육을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네네네. 이제 그게 어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건 동아리라던가 아니면 정기교육과정, 자율교육과정이라든가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이게 네.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반나절 이상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뭐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그죠, 하는 그죠. 데도 몰아서 있고 하기도 있고, 예, 네. 그러니까 자유학기처럼 이렇게 최소한 블록 수업이 돼서 두 시간 이상을 좀 이렇게 좀 할 수 있으면 좀 몰입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되게 많을 거기 때문에 교육 네. 과정을 반영해서 하시려고 하면 실제로 오셔서 막 한 시간만 하고 가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미리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번에 이제 저희 포천에서 운영했던 방법은 그래서 제이슨이랑 이제 학교를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리께서는 그때 오셔가지고 이제 캠프 때 네, 맞아요. 출입했잖아요. 예, 그래서 네, 그런 발표할 식으로 때. 네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오늘도 저희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랑 그다음에 예산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또 저희도 이제 회의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이제 너무 진짜 일단 여기에 저는 지금 이 설명회를 들으러 오신 분들 자체도 되게 그 레인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귀한 레인의 교육을 실제로 그러니까 학교에서 운영을 하게 하려면 미리 좀 많이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네.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창업 연수를 여름방학 때마다 하거든요. 음, 그리고 겨울방학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윤민창의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박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서도 그냥 하루짜리 연수 이런 걸 하시고 뭐 아산나눔재단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워낙 또 이제 뭐 길게 했었지만 이제는 거기도 뭐 짧은 텀으로 가는 연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제가 지금 제안으로 그냥 떠오른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레인의 이 교육을 미자연이랑 같이 해서 실제 학교의 현장에 들어가게 해주실 거면 1월 달
이든 뭐 어쨌든 그 교사 연수가 되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 연수가 이뤄져서 연수를 들어보시고 내가 나 학교에 가서 이 교육을 실제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 선생님들이 가셔서 예산을 찾으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당장 뭐 잡혀 있진 않지만 새 학기 때 또 추경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뭔가를 한다던가 그런 액션을 취하시려면 교사분들이 연수를 반드시 들으시고 레인 체험을 해보시는 게 그게 돼야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싶다 하고 학교에 가도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교육과정을 네네. 그분들이 이제 뜻은 있으시지만 여기에 교장 선생님처럼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이걸 잘 알고 계시고 교육과정 자체를 다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닐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잘 안 되기 저만 끊겼을까요? 제가 끊긴 걸까요? 박 선생님이 끊기신 걸까요? 지금 연결 상태가 별로 안 좋, 죄송해요. 지금 좋았다. 제 말씀 중에 튕겨가지고. 아무튼,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16 플러스 1인 그 기간에 학기 말일 때, 그때가 지금 제일 네네. 자유로우니까, 그때 이제 뭐 4시간짜리 아니면 종일 코스, 종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뭐 두세 시간 이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거를 먼저 기획할 수 있게끔, 좀 연수가 먼저 진행되고 그리고 교육과정에 관련된 분들이랑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 정확하게 그 연수가 그런 네네,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네네, 지금 여기 오신 선생님들처럼 저희 레인 MTA 과정을 조금 이해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추천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동아리를 그 위탁형으로 하게 되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블록 수업 두세 시간씩 좀 묶어서 어쨌든 이게 그냥 티칭 이렇게 내용을 전달하고 마는 게 아니라서 직접 액션을 하는 거라서 뭐 3시간이든 이렇게 블록 수업을 하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면 그런 방식이 좀 가장 좋다라는 거는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이 안 된다 그러면 그곳은 또 별도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자연하고 같이 기획하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여기 몬스터 협동조합의 코치들도 요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학교를 한꺼번에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26년에 이제 성남여고는 이렇게 거의 확정을 하고 계시는데 성남여고를 비롯해서 한 3개 학교를 좀 해보면 좋겠다. 요걸 가지고 미자연에서는 아마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효과적이었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고 연구하고 네, 그다음에 그거를 미자연 내에서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발표도 해주시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효과적이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금 박은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의 예산을 더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확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 레인 코리아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몬스터 협동조합도 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러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6년 같은 경우는 좀 알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세요 보다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다. 계속 지켜봐 달라라는 것도 있고요. 예, 이게 이제 확장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선생님들 관심이 가장 중요하고 그 워크샵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기획하면서 같이 하는 인원이 지금 한 10명 돼요. 뭐 엄성희 선생님, 그다음 김희정 선생님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선생님들도 사실 이제 저희 설명만 들었지 직접 해보신 분도 있지만 안 해보신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좀 해봐야 나도 학교 가서 설득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교사 워크샵을 이틀이지만 실제 학생들이 대화하고 배우는 내용들을 PT를 가지고 예, 그 워크북을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소개해 주시고 또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추가적으로 그 교사 연수 관련해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자연에서 자체적으로 연수를 기획하고 계시다는 것도 참 바람직한 일인데 장기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이 연수를 주관하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선생님들도 일종의 업무 중에 가셔서 연수도 받으실 수도 있고 자기의 그 과외 활동이 아니라 업무의 일환으로 교육비도 지원받으면서 이렇게 연수를 받으시는 게 가능할 것 같아서 선생님들이 그런 교육청의 이런 기업가 정신교육 또는 창업가 정신교육을 교육청 연수원에서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들이 우리 코치들이 가서 대학교 코치님들이 가서 선생님들 연수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대학교 코치라고 하는 건 레인 과정의 코치들, 예, 지금 슈퍼바이저 하고 있는 이 코치들이 직접 그 구 연수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왜냐하면 이분들도 사실, 네, 그,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한 절차와 이 형식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다른 분들도 조금, 네, 얼굴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고, 목소리를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네. 저희 넷만 대화하는 것 같아서. 파스칼 나왔어요. 8시에 회의가 또 있어서 여기 줌 회의실에서 아, 네. 이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이제 좀 마무리하고 이제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들 그 이제 여기 신청을 다 해주셨으니까 일단 연구소 제가 링크 올려드렸잖아요. 거기 밴드거든요. 밴드에 들어와 계시면 계속 이런 소식들을 거기에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자 우리 도, 박, 박보현 선생님, 혹시 여기 계신 네, 분들 한 번만 캡처만 좀 해주시면, 캡쳐요. 네. 저희들 이제 그때 하실 분들은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밴드에 좀 1차 알리고, 왜냐면 따로 신청 지금 안 하고 들으신 분들도 계셔서 저희들한테 연락처가 있는 분들은 1월 30, 31일 날 워크숍 저희들 이틀간 박은 아니고 그냥 출퇴근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 만든 과정들 실제로 우리가 한번 해봐야 또 아이들한테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워크숍을 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또 별도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명회이거든요. 네. 그러면 또 궁금하신 거는 고이들 밴드에 또 들어오셔서 뭐 저나 아니면은 우리 그 간사님 있으니까 또 질문 올려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프로그램 그러면 관련해서 오늘 못 물어보신 거는 제가 채팅창에 연락처 남겼거든요. 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수고하셨습니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희승님, 네.